어떻게 소재나 아니면 주제를 이렇게 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패스트 캠퍼스라든지 아니면 뭐 클래스 101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그런 플랫폼에 들어가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위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뭐 소프트웨어 개발, 뭐 마케팅, 뭐 글쓰기, 뭐 업무 생산성, 라이프, 뭐 건강,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게 좋은 소재고 왜 좋은 소재냐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 관련한 분들이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본인의 지식을 조금 문서화해서 전자책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의 욕구가 상당해요. 네네네. 왜냐면 지금 대세 트렌드고 말씀하신 트래픽이 나왔고 재료도 있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진짜 우리 이제 글청개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노하우를 가지고 쓸 건데 똑같은 주제, 똑같은 트래픽을 받더라도 팔리는 전자책과 안 팔리는 전자책의 특징이 도대체 뭘까? 나는 거기서 그 특징만 캐치해갖고 안 팔리는 방법은 좀 피하고 싶어. 예, 그렇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거는 명백합니다. 이게 전략과 전술단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서울 시내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뭐 양화대교 옆에 대교를 하나 또 짓는다. 이거는 이제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트래픽 해소라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 다리를 지을 때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콘크리트는 몇 톤 들어가니? 그리고 볼트랑 너트는 몇 개 들어가? 이렇게 다 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술입니다. 전술이 안 들어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술은 이제 원리하고 방법입니다. 내가 가령 온라인 셀링으로 그러니까 소싱 이렇게 해서 이런 채널에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돈이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었어. 매출은 10억이고 그러면 그 원리는 요거야. 그리고 실제 방법은 요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거를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만 앞단에 다 해놓은 아까 이제 가스라이팅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꿈과 희망은 줬는데 이 사람이 실제 사고를 바꿔서 행동까지 바꾸고 나도 이제 굉장히 거상이 되고 굉장히 뛰어난 어떤 온라인 셀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행동까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략, 전술 다 갖춰야 되는구나. 네네. 그 두 가지가 전략에서는 그래서 왜 이렇게 했고 나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게 원리는 이렇고 방법은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친절하게 얘기해주면 되게 쉽게 받아들일 거고 그 쉽게 이해한 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겠죠. 근데 반대로 이해 못하게 어렵게 해놨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겠죠. 그럼 행동도 없을 거고.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투트레님처럼 굉장히 가치 있는 분야에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엄청난 호응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안 들어있으면 이제 잘 안 팔리게 되겠죠. 예. 팔리면 팔릴수록 욕을 먹고 욕을 쳐. 트레스를 잡고 주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제가 네.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대학생 때 이런 알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강의를 듣고 아니, 오프라인 강의든 유튜브든 뭘 듣고 자기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 내용을 굉장히 짜집게 해갖고 그거를 판다. 이미 트래픽은 나와 있고 그 트래픽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듣고 거기 있는 내용을 이제 짜집게 해갖고 파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매출을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듣고 조금 화가 났어요. 네, 야 이게 얼굴이 가려져 있고 뭐 얼굴을 노출하기 싫은 사람들이 뭐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있다곤 하지만 마치 전문가인 척하면서 그 책을 팔면서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정보글 또는 강의를 듣고 이렇게 수집해갖고 벤치마킹이라는 표현 하에 어느 정도로 모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실제 이거를 강의했던 사람이 보게 되면 진짜 빡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 저작권 침해하는 건지 조금 궁금해요. 이게 일단 저작권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그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런 조항이 있어요. 와, 세네요. 사실 이게 법적인 용어다 보니까 법적으로 저는 이제 다툼까지는 간 적은 없지만 법이라는 건 다툼이고 이분이 이제 지식의 소스가 이 사람이 원천인지
그러니까 여긴 베낌을 당한 사람이고 여긴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져온 이 사람의 지식이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이 사람이 개발한 건지 요거에 대한 다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뭐 다툼은 그 사람이 이제 뭔가 고유의 지식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쓰면은 안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문가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거 내용을 보고 이게 쓴다는 거는 아마 이렇게 글을 쓰시고 이쪽 좀 뭔가 좀 씬을 좀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이거는 100% 잘못된 행동이고요. 이건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도의적으로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 크지 못해요. 이런 마인드가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가정하에 사람들이 구매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집착입니다. 이게 자기의 이득만을 위한 행동을 한 거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크몽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글 1000개의 영상을 잘 에센스를 요약해서 올린 전자책이라고 판매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이가 없네. 예, 그걸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봤더니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랑스럽게 글창기님 제가 글창기님 영상에서 좋은 점만 쏙쏙 빼서 전자책 올렸는데 어떠십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정도 인식 수준이면 이거 정말 곤란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팰 수도 없고 이거 팬인데 팬을 가져가면서 예. 뒤통수를 친 거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난감하다. 그래서 내리세요. 그거는 좋은 행동도 아니고 다만 이제 짜깁기라는 거에서도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정보라면 그걸 이제 무료로 그것도 이제 원작자가 있기 때문에 물론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걸 무료로 뭐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걸 돈으로 상업적인 어떤 걸로 판다거나 아니면 그걸 목적으로 나의 팬을 늘린다는 그런 목적이면 그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친구가 그걸 봄으로써 이제 좀 자기 실력이 늘고 자기가 실제로 이 일을 해보고 그래갖고 이제 전자책을 자신의 느낌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만든 거라면 저도 인정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만약에 제가 전자책을 썼는데 예. 어떤 분이 제 전자책을 그대로 인용을 해갖고 좀 현실적으로 좀 진짜 침해를 한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은 좋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예, 일단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좀 골치 아픈 일이죠 이게. 누가 보통은 이제 본인이 저자분이 인지하기보다는 또 이게 제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다만 지식은 그분도 그리고 저도 누구도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학습하고 또 내면화 해가지고 나만의 걸로 소화를 시켜서 어떤 컨텐츠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데 다만 이런 건 지켰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어떤 표현이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누가 봐도 이거는 제 거랑 너무 유사한데? 너무 똑같은데?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은 그 법적으로 간다면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분 때문에 내 판매량이나 아니면 내 의도랑은 본래 의도랑은 다르게 이분이 그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걸 떠나갖고 이 정도로 하는 경우가 최근에도 있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좋게 마무리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안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지불식간에 벌어질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도 복붙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또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이제 글천개님께서는 그래도 유튜브 그래도 7만 8만 이상 이 정도의 이제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좀 스크랩 비슷하게 해갖고 썼는데 좀 뭔가 그렇게 좀 신고하는 모습이 좀 다른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대인배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또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뭐라고 하는 순간 투트랩 대인배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도 못 감아줘? 라고 할까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옳고 그름은 아닌 것 같고 제 의견입니다. 예. 저라면 그거를 갖고 걸고 그러니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도 정상. 넌 왜 이의 제기 안 하냐? 혹은 넌 왜 이의 제기하냐? 또 대인배 소임 이렇게 말하는 건 비정상.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책도 어떻게 보면은 지면에다가 지식을 전달하는 거고 돈으로 파는 게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뭔가
공공연한 장소에, 그러니까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공간에다가 글을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블로그로 그렇게 계속 뭔가 포스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자책을 계속 만드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더 수익이 많을까요? 장기 단기 나눠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제가 이제 정리된 지식이 있다면 그리고 현재 트래픽이 없다면 그런데 또 이런 조건이 또 있어요. 지금 생계가 너무 갈급하지 않다면 저라면 같은 내용이면 블로그에다 올리겠습니다. 오. 예, 왜냐하면 트래픽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인플루언서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현실적인 거고 사람들은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을 믿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에서도 노출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이해가 나와서 되게 이해하기 쉬웠는데 한 번 본 사람하고 15번 본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 누가 더 호감이니? 그럼 자주 본 사람. 예, 자주 본 사람한테 압도적으로 호감이라는 건 신뢰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사람한테 뭐 안 사듯이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한 개라도 더 사고 싶은 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인 거고. 네. 그래서 트래픽을 올리는 게 훨씬 낫다. 그것도 양질의 무기를 갖고 있으니. 그리고 생각보다 자기가 초보 단계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정리된 지식은 굉장히 그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되도록이면 전자책 판매는 상업적인 활동이고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 어떤 트레이닝 한다는 마음으로 블로그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양질의 어떤 그 지식으로 굉장히 좋은 그 나를 지지해주는 팬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따졌을 때 직접적인 수익이에요. 예.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 애드포스트의 수익이 진짜 사실 진짜 적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 블로그로 이제 진행을 해야지 인플루언서 되기가 더 쉽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 이제 인플루언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수익도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네이버 블로그로 뭐 직관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남의 일을 해주면 푼돈 벌고 내 일을 하면 고소득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애드포스트 뭐 이런 것들은 남의 일, 그러니까 광고 클릭에 따라서 들어오는 광고비거든요. 광고 수수료죠. 요거는 푼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 진짜 저도 만 몇천 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유튜브 수익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예, 그나마 유튜브는 좀 들어오긴 하는데 물론 뭐 몇천씩 들어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비즈니스 유튜버는 조회수 몇백만 나와도 먹고 사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거든요. 제가 오히려 구독자 3, 4천 명일 때 그 조회수 몇백 회였을 때가 더 많이 벌었어요. 지금보다. 예, 그때는 멋 모르고 막 이제 날뛰고 이랬던 때고, 예, 지금 예 그런 상태고. 따라서 결론만 내리면 그렇습니다. 내 거 전자책이 있으면, 그러니까 정리된 내 지식이 있으면 그 내 블로그에다가 내 비즈니스를 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는 정보만 주시고 블로그에서는 정보도 주고 상업적인 활동도 하시고, 예,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추가적인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더 영향력을 확대하기보다 네. 이북을 파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현재 블로그는 안 하고 계신 거죠? 네, 거의 안 해요. 그 뭐냐면 메인 플랫폼이 유튜브가 이미 있으시고 그리고 온라인 셀링 분야에서 굉장히 빅네임이시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저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유튜브든 뭐 어디든 무조건 블로그는 하루 만에 뭐 몇천 명 들어오죠. 예. 그래서 메인 채널 하나만 육성을 하면 그게 인스타든 아니면 블로그든 아니면 유튜브든 메인 채널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채널들 서브 채널들은 육성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북이구나. 예. 그래서 이북을 만드셔가지고 블로그에다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아마 엄청난 분들이 구매를 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매출보다도 아마 1,5배 이상 나오실 거예요. 진짜 예. 왜냐면 실무단의 그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살벌하네요. 이게 또 전혀 영역이 다른 또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설득이 되는데요. 예. 자주 봐서 그런가 봐요. 영상을 친근하고 신뢰성이 됐나 봐요. 예. 여기도 노출 효과가 이제 예. 예. 전자책을 쓰기 전에는 우리 대표님은 어떤 분이셨을지 좀 외모만 봐도 상상이 안 가고 뭐 작가셨나요 원래? 저는 이제 전혀 글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았고요. 제가 전공이 이제 공대에서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예. 학사하고 석사는 토목, 그 현장에서 이제 진짜 석사까지요? 예. 건설서 생기는 것만 놓고 오면 소도 작업게 생기고 막 이랬는데 그냥 예, 시골에서 농사를 실제 근데 시골에서 농사도 졌어요. 그 포도밭 농사도 졌었고 어린 시절에 대학
대학원 때까지 포도밭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걸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박사과정 수료를 했는데 그걸 이제 국제경영학 이제 박사과정을 했고요. 경력으로만 놓고 보면 건설사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토목기사,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 그리고 뭐 항공사, 그리고 뭐 학교 교직원, 총장 비서실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이제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그 선거 캠프에 이제 마케팅 자문 역할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저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게을르긴 한데, 다만 들어오는 제안에 대해서는 별로 겁 없이 그냥 이렇게 다 하는 편이고, 내가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했고, 다만 난 여기서 뭔가를 배운다. 요 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도전하고 그렇게 했던 삶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표님 그러면 원래부터 글쓰기, 책 읽기 이런 거를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했습니다. 네. 안 좋아했는데. 예, 전혀 안 좋아했는데, 제가 뭐냐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막다른 길에 이제 직장도 때려치고 사업도 관두고 했는데, 온라인 비즈니스에 들어오니까 이게 글을 안 쓰면, 이게 이 시장이 보니까 글로 시작해서 글로 끝나는구나, 글을 안 쓰면 소용없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내 관심사가 내가 몰랐기 때문에 기피했었던 거구나, 회피했었던 거구나, 알면 재밌는 분야도 많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겁니다. 예. 글쓰기는 자주 하다 보면 실력도 느는 게 맞죠? 확실히 늘죠. 네. 네. 그 근육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글쓰기 근육이라는 말까지 쓰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뭐 글쓰기 무슨 선생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다만 글쓰기의 필요성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요즘에 이제 부업이라고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많이들 나오는 건데, 유튜브, 블로그,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요 세 개는 무조건 기본으로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는 하시는데 왜 스마트 스토어는 안 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저 같으면은 대표님의 그런 글쓰기라고 하니까 그런 굿즈도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고 싶고 한데. 예, 꼭 도와주십시오. 근데 뭐냐면 예. 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재능이 미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거상으로 크고 싶다 막 이런 거보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좀 달라서,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도 해봤거든요.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제품들도 팔아봤는데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구나, 다만 열심히 하면 되긴 되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다른 분야에서 그 목표가 달성이 훨씬 쉽겠구나,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기민하게 좀 트렌드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센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빨리 인정하고, 목표를 정한다는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뭘 더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 아이템입니다만, 저는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쟁자 한 명 제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대표님 그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글 수만 개를 썼으면은 이 사람은 맨날 글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글 쓰는 건 하루에 한 30분, 40분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오늘만 예를 들면 매일 똑같은 날이니까요. 그 늦둥이 이제 5살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를 오전에 유치원에 바래다 주고, 그러니까 놀이학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 식사를 하고 사무실이 이제 합정역에 있는데 거기를 가거나 아니면 외부 미팅이 있으면 외부 미팅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거기서 다시 아들 오는 거 이제 다시 데리고 오고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시간 되면 막걸리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분명히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르기까지는 분명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하신 건 아니시죠? 그때는 한 20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정도요? 한 7, 8개월 정도요. 왜 그랬냐면 와이프한테 돈을 한 푼도 못 갖다 줬어요. 결혼하고 나서 단 10,000원도 갖다 준 적이 없는 날이 1년에 거의 한 7, 80% 정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야지만 이제 하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그때는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 고생 많이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근데 저한테 잔소리 한 번도 안 하고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밥 차려주시고, 너무 제가 이제 귀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잘 된 게 어떻게 보면 사모님의 영향도 진짜 엄청
있으실 것 같아요. 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쵸? 사모님 지분도 좀 있다. 제 이름으로 된 예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우리 와이프. 부동산도 저희 와이프. 사랑꾼이신데요. 앞으로 전자책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전자책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이 한국 사람 예를 들면 그 밥 같아요, 밥.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에서도 이 전자책은 정리된 그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이 비즈니스는 이 본질이 그거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 사람들의 문제를 그럼 발견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전자책에. 얘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은 이제 어떤 메모장 아니면 한글 아니면 워드 아니면 PDF 아니면 구글 닥스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면서 얘는 트렌드나 문화가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의 바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얘는 계속 살아남을 거다. 트렌드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전자책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은 좀 허들이 느껴지잖아요. 책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힘든 과정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처럼 라면 레시피 같이 그냥 그 원리와 방법만 서술돼 있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 역할이 다 된 거지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우리 이런 일들 뭐 이커머스라든가 전자책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게 언제 어디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네. 뭐 사실 좀 디지털 노마드라는 뜻이 사실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지어지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루 20시간씩 6개월을 해보신 분은 디지털 노가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반에 디지털 노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쓰이는 이런 난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면서 이북을 쓰고 있어. 이런 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 이렇게 환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거 되게 낭만적이고 좋은 거고 이제 낭만. 예, 이 회사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얼마나 그 공기가 숨이 막힙니까 그게. 그렇죠. 물론 이제 좋은 회사도 많긴 한데 그 디지털 노마드가 이제 장소에 구애 없이 이제 노트북 하나 뭐 이런 느낌들이 막 떠오르는데 저는 요렇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일하는 형태도 굉장히 좋고 디지털 노가다라는 그 개념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남의 일을 하면 노가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하면 노가다가 아니고 아마 기쁨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또 제 얘기 듣고 이제 호불호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감히 이제 굉장히 건방지게도 저도 얼마 못 벌고 있으면서 근데 사업의 형태를 좀 아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자기 사업 단계라고 해야 되나? 자기 사업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지금 전자책이나 아니면 다른 노하우들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거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사업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갈아 놓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없으면 내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내가 사라지면 이제 그 사업도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맥락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각할 수 없다고요. 다만 내가 있으면 돈이 되는 사업. 이게 지금 저도 2단계에 있는 거고 다만 2단계가 나를 갈아 넣을수록 100만 원, 1000만 원, 억도 벌 수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런 빅 플레이어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증식 단계, 그러니까 자가 증식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그 사무실에 합정역에 있는데 그 이제 마포만두라고 그 앞에 그 분식집이 있어요. 네. 되게 맛있습니다 거기. 근데 7,0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해요. 제가 이제 저 산다라박의 팬이기도 한데 거기에 그분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7,000원에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이런 게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이 똑같은 맛, 이 똑같은 서비스 이런 것들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이거를 뭐 충북 어디 뭐 청양 아니면 제주도 아니면 뭐 강원도 강릉 이런 데 똑같이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증식하는 거죠. 복제해서 증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강의도 마찬가지죠. 나만 강의하라는 법은 없죠. 나랑 똑같이 이제 전문성을 이제 높여줘서 그분이 강의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해외로 나가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 사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배민처럼 앱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민 앱은 어떻습니까? 뭐 10명이 쓰든 100명이 쓰든 100만 명이 쓰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나는 없죠. 시스템은 있고 요걸 매각을 할 수 있고요. 요렇게 두 가지 정도를 이해하신다면 지금 처음 이제 사업 온라인 비즈니스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디지털 노마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여기서 이제 아마 파악이 되실 거고 요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좀 좋은 이야기 많이 주셨는데 전자책 혹은 이제 블로그 포스팅 이런 것들 뭐
많이 정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면서 수차례 봤을 거예요. 전자책 한번 만들어 봐라, 블로그 한번 써봐라, 유튜브 한번 해봐라. 그런데도 아직도 이 영상을 보면서도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다 퍼준다는 그런 예, 예. 마음으로. 제가 오늘도 너무 많은 잔소리를 드려가지고 참 예, 좀 죄송하긴 한데 이 말씀은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y는 ax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y는 ax는 게 1차 방정식이잖아요. 제가 수학 전혀 못합니다. 산수니까 예, 이해되실 거예요. 중간에 a를 빼면 그냥 y는 x거든요. 그러니까 x는 인풋이고 y는 아웃풋. 그럼 인풋이 1이면 y도 1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웃풋도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a가 뭐냐면 관심 수준이에요. 요걸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우리 5살 난 제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고고다이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는 만약에 제가 통제 안 하면 하루에 100편, 1000편도 볼 거예요. 시간에 구애만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친구가 뭐가 됐냐면 공룡 박사가 됐어요. 이게 웃긴 게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에서 본인이 활동을 했더니 엄청난 아웃풋이 생긴 거예요. 야, 공룡? 근데 아마 애기 키우신 분들은 다 이제 공감하실 텐데, 반대로 40살 먹은 저 이제 글천개한테 고고다이노를 보여준다면 아마 저는 관심이 전혀 없어서 아마 그 가운데 있는 y는 ax에서 그 a라는 개수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인풋을 1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이 어렵진 않은데 다른 여러 가지 뭐 외생 변수로 인해서 뭐 직장 상사라든지 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몸을 갈아놓고 시간이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와. 승진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가운데 A 값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제를 먼저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조차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몰라서, 아직 못 찾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제 갓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부업이든 엔잡이든 뭐 투잡이든 아니면 뭐 본격적인 사업이든지 간에 A 값이 높은 일을 하면 인풋이 1이더라도 A 값이 10, 100이 되기 때문에 아웃풋은 10이나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라고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y는 ax라는 그 공식인데, 그거에 맞는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야겠다. 요 실마리만 푼다면 어떤 일을 하셔도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요. 저희 5살 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고다이노. 예, 좋아하는 거 하면 누가 안 시켜도. 그래, 고고 맞습니다. 예. 저도 알아요. 예. 저희 둘째 딸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예. 대표님 앞으로 인생 혹은 사업 계획이 궁금합니다. 대표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45입니다. 지금. 네. 이제 인생 2막 이제 딱 시작됐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 계획 많이 궁금해요, 대표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아까처럼 앱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한 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뭐 한 평균 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전문가를 고용해도 좋은데, 일단은 이게 큰 허들이 돼서 글쓰기라는 게, 그래서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자기의 컨텐츠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7, 80% 이상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의 착안을 해서 일정 수준의 일정 수준이 아니라 일정 필드 값을 넣으면, 간단하게만 넣으면 글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AI 글쓰기 서비스라고 하는데 아이디어 단계를 지나서 지금 이제 약간 구체화되는 단계까지 가고 있거든요. 야, 문과와 이과의 융합이네요. 맞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 징크스 같은 거 있으세요? 징크스라는 건 딱히 없는데, 네.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저만의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니까 영상을 올린 날이거나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을 한 날은 그날은 반드시 막걸리를 먹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날 그 막걸리 안 먹잖아? 그러면 그게 징크스가 돼도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있습니다. 예. 다들 예. 그런 징크스가 하나씩 있네요. 예. 자,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진짜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막 쓴 것만 해도 되게 많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저희 이제 예, 업계 거장이신 우리 투트레이님께서 이렇게 미천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좀 영광스러운 발걸음으로 여기 스튜디오에 와 있거든요. 스튜디오에. 그리고 다만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께 좀 우리 투트랙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면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글쓰기도 어떻게 보면 상품을 판매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이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교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분들이 한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번 이제 뭔가 이북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사실 뭐 길어야 한두 시간 이 내용밖에 안 되는데, 대표님의 채널, 글천개로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더 많은 내용이 있는 거 맞죠? 엄청 많습니다. 예. 네. 최근 영상 보셔도 전자책 쓰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우리 글천개 대표님 채널에 가셔서 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오늘 영상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